그럼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기상학을 끝냈으니까 이제 본 이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상학 개론을 시작하겠는데 또 뭐 전공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기초 기상을 안 들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상학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하면서 1시간 동안 했던 거를 뭐 안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바로 그냥 수업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우선 우리 기상직을 만약 준비를 하시면 이제 7급이나 9급이나 다 하는데 그때 공이 기상 기사하고 여기 그거가 뒤로 나오네. 다음 분들 보시면 되겠네. 기상 감정 기사하고 기상 기사 또 그리고 기상 예보 기술사 이건 좀 수준이 좀 높죠.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공이 다 두 개를 가졌건 하나를 가졌건 간에 100점 만점 중에서 5점 가점을 준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상 감정 기사나 예보 기술사는 좀 힘들고 기상 기사는 쉽게 딸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거 페이지는 없고 기상 관련 자격 시험 현황이라고 돼 가지고 예보 기술사, 감정 기사, 기상 기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조금씩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갑자기 일교도 미화에 850, 700 뭐 이런 거 그리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혼란이 있고 막 그랬어서 학생들이 확 줄었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띄고 보면은 보통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거 2024년도 보면은 실기 응시를 243명이 했는데 137명이 됐다면 이거 5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데 기사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붙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상기사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감정기사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전문적인 거 통계도 좀 해야 되고 법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응시하는 것 자체가 적어요. 30명, 뭐 40명 이렇게 응시하고 그래서 좀 힘들고 하는데 요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기상청 들어가신 다음에 이거 은퇴하기 전까지 잘 준비해 뒀다가 근데 아마 뒤로 가면 이거 따기 힘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해 놓으시면은 은퇴한 후에 좋을 거라고 했던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보 기술사는 이거는 이거 뭐 박사급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해서 좀 써야 되고 해서 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게 취지가 좀 좋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예보 기술사를 따면은 5급 시험 볼 자격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까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된 지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따기는 어렵고 그렇게 뭐라 그러나 효용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뭐 1명, 뭐 5명 뭐 이렇게 붙기도 적게 붙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쉬운 거 기상기사 이거는 합격률도 50% 이상이고 하니까 반드시 따서 가점 5점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상청에서 우수 인력 뽑고 이거는 뭐 먼저 얘기했으니까 다 그만두는데 명수가 조금 최근에 조금 줄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러나 기상청의 총 인원이 지금 한 1,30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매년 40에서 50명, 많이 나올 때 60명 나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수급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그래서 보통 한 60명 정도 이렇게 뽑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애는 80명도 뽑고, 60명 이 근처로 이렇게 가고, 또 그 다음에 관측을 아웃소싱 하는 바람에 이렇게 관측이 적게 뽑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40명에서 50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40명, 50명 분명히 될 겁니다. 50명 가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요즘
기상청 공무원들, 기상청뿐이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급료 수준이 낮아가지고 요즘 지원들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가 기회라고 먼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이거 임금 정하고 공무원은 다 누가 정해요?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길을 제가 막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뽑고 처우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지원 안 할 때 이때 지원해서 먼저 들어서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4, 50명 한번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대부분의 여기서 비전공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공이 전국에 7개밖에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구급 시험을 연대하고 서울대가 지금 시험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5개 대학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전공자들이 붙는 합격률이 30%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원들을 안 해요. 많이. 그래서 내가 좀 비전공자인데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지금 시험이 전 과목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상 과목 2과목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기상학개론하고 일기 분석 예보법 같은 거는 오히려 전공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야. 실질적으로 배울 시간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계속 반복 학습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전공하는 사람은 무서워할 거 없다는 소리지. 전공자들이 30%는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해볼만 하다. 그리고 뭐 먼저도 했겠지만은 뭐 지금 기초기상 이제 지나갔고 이제 이론으로다가 이제 기본서로 해가지고 일반 기상하고 예보법 요거를 8주 정도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 끝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번에 좀 많이 특히 일기 분석이 좀 많이 좀 달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기도 분석하는 것들이 7급 시험에만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었으면 보셨겠지만은 작년에 일기도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뭐 5문제 이상인가 뭐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들 좀 놓친 것 같은데 뭐 조건은 똑같겠지 뭐 다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거를 핵심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핵심은 이 4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하고 일기 분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지나가면은 이제 이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우선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쭉 나왔. 근데 기출문제가 너무 많지. 그래가지고 특히 그전엔 너무 많이 했던 거야. 15년 정도 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좀 심도 있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줄이면서 강의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모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볼 거예요. 11월 달쯤 되면은 매달 모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래서 5번을 봐요. 그 문제를 쌓여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 문제 풀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해서 파이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거는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볼 수 있게끔 아주 짧게 만들어낸 거 한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월 달까지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공부하는 방법은 좀 대학교하고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즉 얘기를 좀 어떻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운동으로 치면은 뭐 유도나 레슬링 같이 해서 정도로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나가는 사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러나 그냥 이 격투기 선수 같이 아니면 그냥 문제 푸는데 사지선당은 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실력이 많은 사람이 그 사지선다를 풀겠지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소리야. 시간을 조절을 못하면은 시간을 많이 좀 충분히 풀겠지. 그렇지만은 한자 굴돌이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 다 지나가면 다 걷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은 뭐라 그러나 그냥 유도나 레슬링처럼 그 태능 선수촌에서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격투기 또는 그냥 동네 그 쌈 잘하는 동네 형한테 배우는 식으로 지겠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기는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사지선다에 맞는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력을 쭉 쌓였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대학원 가셔서 공부해야 될 겁니다. 기상청 가면은. 그러면 이때 배운 것들이 다 대학원에 갔을 때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왕 기상청에다 생각하시고 그랬으면은 대학원 가서 공부하실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은 뭐 석사 과정까지는 우리 기상청 근처에 있는 내가 근무하는 근처에 있는 그 대학원 한 7개 대학 정도가 있어요. 8개, 9개까지 되겠구나. 그런 데서는 약간 기상청 출신 그 재직자라면 다 받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석사는 공부하시고 박사 과정은 정부 장학생 돼가지고 아마 요즘 토익이 내 때는 뭐 700점대 갖고도 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고 800대 후반이나 900대 초반만 가지면은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딴 데 가서 어디서 토익 점수 갖고 명함 못 내는 점수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기상청 만약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때는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한 2, 3년, 한 4, 5년 해도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 과정은 외국에 가서 따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직급이 같고 호봉수가 같으면 월급이 똑같아서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일반 회사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성취는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막 그냥 날짜만 떼고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월급 나오고 열심히 해도 월급 나오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가서 기왕 들어갔으면 한번 해보시고 총괄 예보관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서 공부하는 외국 가서 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특히 이 직업을 갖고 있고 공무원이라 그러면 돈 싸갖고 와서 박사학위 달래는데 안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쉽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따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던 것지만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부한 거 이런 거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기로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를 앞으로도 좀 하겠지만은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특히 그 80년대 후반서부터 국어 순화 운동이라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특히 그 과학 용어 중에서는 대부분이 그 과학 신문명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해 놓은 말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같은 한자를 써도 좀 한자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국어 순화 운동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와도거든요. 그 와도는 이렇게 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안 쓰는 사람은 또 한글 세대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소용돌이도로 바꾸고 그랬는데 이게 좀 바꾸다 보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배운 사람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 같이 이게 된 사람은 특히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러면 소용돌이도 이 말이 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용돌이도 그러면 여러분은 와도로 내가 와도 그러면 여러분을 소용돌이도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와도라 그러면은 소용돌이도, 그다음에 노점운도, 이것도 한자어 아니야? 그러니까 노점이 이슬 노자 쓰니까. 그래서 좀 요거는 조금 다르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그 노점운도하고 이슬점운도를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그 과학에서는 그걸 그냥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셋이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점 온도, 이수점 온도, 이수점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마 계속 노점 온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슬점 온도구나, 뭐 아니면 이슬점이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야. 그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잠재와도 잠재했다는 것은 그 영어에서는 레이턴트 그러니까 뭐 포텐셜 이게 다 같은 뜻이야. 잠재했다, 위치하다.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 그러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숨은 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레이턴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자어에서는 잠재, 감춰져 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잠재와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을 때는 잠재와도로 번역했단 말이야. 그걸 포텐셜 포티시티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치와도라든지 위치 소용돌이도 이런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몇 개는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용어는 자꾸 익숙해지면 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인데 비바산고도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비바산고도가 틀렸어. 논 다이버전스니까는 무바산이 맞지.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 비바산이 잘못됐다 무바산으로 하자 했더니 무바산이란 말이 입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용어는 쓰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말로 그냥 배워서 쓰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것들만 몇 가지만 이해해주고 그냥 두 개 다 들어두면 되잖아,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중에 많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포차라든지 그 잘못된 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습수라든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몇 가지들만 좀 하면서 아마 이거는 우리 기상뿐이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게 좀 용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떤 학문인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듣고 그래서 그런 걸 그때 지적해 줄 테니까는 익숙해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이 기상학이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기상학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지표면서부터 이 대륙권, 그러니까 약 한 10km라고 보면 되지. 대륙권. 그러니까 대륙권의 높이는 적도 같은 데는 한 16km 되고 우리 중위도에서는 한 13km. 거기에서는 이제 7 내지 8km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5도로 보면 이제 10으로 보는 거지. 한 10km 정도. 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는 거를 기상학이라 그랬었어. 근데 이게 지금 범위가 지금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륙권 지나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확장된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 태양 대기하고 지구 대기하고 맞부딪히잖아. 항성 대기하고 지구 대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항성 대기하는 사람이 또 뭐 지구 대기를 하고 그래서 뭐 석사까지도 진짜 천문학하다가 이게 기상학과 교수 된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졌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기상학과라고 그러지 않고 대기과학과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상학은 요 10km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다 그러지만 이제 위에 것까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도 여기에서도 우리 기상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야. 하물며 이제는 우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 그래서 기상청에서 지금 우주 기상에 대해서 예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상학이라고 하지 않고 대기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가 좀 넓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다루는 분야가 약간 대기를 다뤄야 되잖아. 그래서 지구 대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상학을 하려면 지구 대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구 대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이게 다 이 태양계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아까 이 항성 대기, 태양 대기가 지구 대기하고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모든 에너지원이 태양으로부터 온 거지.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적에서 태양의 구조를 보면은 이 태양은 이게 사실은 지구 그러면은 이 지각부터 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크기를 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지금 고체로 되어 있지만 이건 가스로 됐다고. 고온의 가스가 아주 그래서 이 고온의 가스가 되면 우리가 상 그러면은 이제 저기 물질의 상 그러면 어떻게 돼?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기체가 열을 많이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저기 되면은 전하를 띄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체 상태인데 그럼 어디까지 보느냐에서 그 태양의 대기가 저기 크기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 크기처럼 따지기 하기로는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 저기 그 태양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저기 뭐 더 뜨겁겠지만 겉은 한 6000도 K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는 온도가 낮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흑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흑점이 많았다 적었다 해가지고 한 11년 주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기후에 지구 기상이나 여기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그만두고 그래서 이 지구는 태양은 고온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체층에 있다, 뭐 최고 홍염이라다 이런 건 다 뭐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리는 좀 저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구 이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 주위를 지금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지구하고 태양의 길이 이거를 왜 둬야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야. 5천만 킬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천문 단위라 그러지. 1AU라기도 해요. AU. 천문 단위. 이거 1억 5천만 킬로 좀 외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두시고. 그 다음에 이 온도는 태양의 온도는 6000도 K고 안으로 들어가면 더 뜨겁죠. 2만도 K까지도 아니 2000만 도까지도 이제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흑점도 뭐 크기가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젖빗율이나 촛불에 그을린 거로다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크기가 컸다 죽었다 작았다 하는 게 한 11점 몇 년, 11.5년 뭐 이렇게 11.5년이니까 그 정도 주기를 갖고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얘네들이 또 무선 통신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주기상도 이렇게 됐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단위가 A 나오는데 A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금 기상학에서는 먼저 저기서도 기초기상학이 됐겠지만은 이제 물리에서는 이렇게 CGS하고 MKS 이렇게 단위를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기상학에서는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 뭐야?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길이는 킬로미터, 길이는 미터. 요게 반대인가 보다. CGS. 이거는 시간, 세컨드. CGS. 센티메타 그램. 이건 미터. 이건 미터라는 뜻이 바뀌었어. 이건 미터라는 뜻이고, 이건 킬로그램이야. 요거 CGS는 센티미터 그램 초.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단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다가 우리가 미터법이라 그래서 그 미터법을 쓰기로 이렇게 불란서에서 모여서 과학자들이 했는데 이 선진국들이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원래 온도는 섭씨 온도로 쓰기로 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화씨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킬로미터, 미터에서 미터를 쓰고 있고 10배에서 킬로미터를 쓰고 있는데 미터를 쓰지 않고 뭐 마일 이런 거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환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 지키고 있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여가 MKS 단위를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MKS는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시간은 초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고 그렇게 해서 알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러면 잠깐 더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KS를 이렇게 쓴다고 치고 MKS를 쓴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힘하고 일하고 일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 되겠어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왔죠. F는 MA라 그랬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래서 힘 그러면은 1kg의 물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량이잖아요. 1kg의 물체가 가속도를 가져야 돼. 어떻게?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단위는 여기서 이거를 뉴턴이라 그러는 거예요. 뉴턴. 그럼 CGS도 알아야 되겠지. CGS는 1g의 물체가 1c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1다인의 힘을 가졌다는 거야. 1다인. 다인. 그러면 다인하고 뉴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000배죠. 여기서 100배지. 그러니까는 10의 5승 다인이 1뉴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정도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제 우리가 말로는 지금 MKS를 쓰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CGS를 갖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 에르건이 원자폭탄이 터졌으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총량이 얼마냐? 그러면 주울로 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해놔가지고 뭐 10에 뭐 몇 승 에르그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의 단위가 기본이 뉴턴이야. 그렇죠? 그리고 힘은 뭐라 그랬었어? F는 힘은 MA,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뉴턴, 우리가 이제 MKS를 다니면서 쓴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면 1뉴턴의 힘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들으면 알게 돼. 이거 내가 아마 50번 이상 얘기할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힘이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kg의 물체가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였어. 그러면은 얼마를 움직였어? 1m를 움직였다고요. 뭐를 가지고? 아까 얘가 뉴턴이죠. 그 뉴턴 메타지. 1뉴턴의 힘을 가지고 1m를 움직인 걸 갖다가 일을 했다 그런 거야. 그러면 그의 단위는 뭐예요? 주울이 되는 거예요. 주울. 1의 단위는 주울. 힘의 단위는 뉴턴, 1의 단위는 주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또 저거하고 비교하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CGS로 하면 여기서 1m니까 이거 100배겠죠. 그리고 뉴턴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1m, 여기가 100이고, 1kg, 1kg, 1000이고, 요거 미터니까는 요거 100이고 해서 10의 5승, 10의 7승이죠. 10의 7승, 요걸 갖다가 CGS로는 1g의 물체가 1cm 세크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cm를 움직이면은 1에르그의 일을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7승 에르그가 1주울이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1주울은 10의 7승 에르그 요것도 좀 해두시면 좋겠어. 요렇게. 10의 5승 다인이 1뉴턴이고 1주울은 10의 7승 에르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면 돼? 이제 CGS는 놔두고 우리가 좀 안 할 거니까 그거를 예로 외두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힘을 가졌다 그랬으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질량 1kg 물체가 가속도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1N의 힘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가 1m를 움직였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1주울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것은 주울, 에너지, 칼로리, 뭐 에너지 다 이게 같은 뜻이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잖아. 그러니까는 일, 에너지, 칼로리.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갖다가 몇 칼로리 이렇게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하는 것은 1주울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 1kg 물체 가지고 1m/s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1m를 움직이면 1주울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이제 뭐냐면은 1kg 물체를 1m를 움직이는데 한 사람은 1초 만에 움직이고 한 사람은 10분 만에 움직였다 그랬을 때 시급이나 줄 때 같이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한 사람은 시급을 조금 더 줄 수가 있고, 안 하면 지켜주고 하는 것이 돈 주는 사람의 생각이겠죠. 근데 시간당 얼마 주라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은 같이 놀면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률을 따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래? 일률을 일주를 몇 초 만에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와트라 그래. 일률은 와트. 그러니까 주울 퍼 세크가 와트. 그러니까 일주를 몇 초 만에 했느냐 나누는 게 세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와트로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쓰면은 그게 어떤 냉장고 돌려서 쓰고 어떤 거는 히터를 돌려가지고 열로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그걸 값을 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를 전부 다 일로 바꿔가지고 해서 몇 와트를 썼느냐, 시간당 몇 와트를 썼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을 받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울 퍼 세크가 와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우리 기상은 물리하고 수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더 들으면 알게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학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지구의 개관은 지구는 이것도 값을 외워야 되죠. 이게 직경이 이게 6,400km라고 외워야 돼요. 6,400km. 지구 반경 이거는 언제 2000년 전에부터 구했잖아. 그리스 때 여기 하진날 이렇게 해서 음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딱 하진날 정오에 직사광선이 비친대요. 근데 얼마큼 떨어진 데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 중심이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비스듬히 나오잖아. 그렇죠?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거 구한 거라고. 지구 반경은 6,400km. 이것도 외두셔야 돼요. 그래서 6,400km 이 정도 외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근데 문제는 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면서 됐다고 굳어서 됐다고 하는 것들이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용융 상태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도니까는 이 원심 역대기네 이 적도 반경이 극반경보다 조금 길다 그래. 근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20률이 200 몇 분의 1이야. 이건 컴파스를 그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이게 길이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중력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 이
적도 반경이 좀 크다는 걸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 도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그릴 때도 태양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도 굉장히 동그래요. 근데 이걸 좀 엄밀만 하면 조금 타원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쪽이 장반경이고 단반경이라죠.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단반경일 때가 여기가 동지가 되고 이 장반경일 때 여기가 하지가 되는 거예요. 여름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이 태양과 거리가 오히려 멀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여기가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니까 북반구가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그 13페이지 그림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외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거 뒤로 반대로 그린 책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 그림으로 외자. 여기 보듯이. 그래서 여기 초점이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단반경이 있을 때가 동지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남반구를 비친다는 소리고 여기는 하지 때는 북반구를 비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여기가 춘분이 되겠고 여기 하지가 되겠고 여기가 추분이 되겠고 여기가 동지가 되는 거지. 춘, 하, 추, 동. 그래서 요 전에 여기가 이제 입춘 전에 춘분 전에 입춘이 있고 한 달 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지 전에 입하가 있고 여기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지. 그 사이에 이제 두 개까지 이제 입춘, 우수, 경치, 춘분, 뭐 청명, 고고, 입하, 소만, 망정, 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원을 갖다가 24개로 나눈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24절기라. 그래서 그것도 뭐 대충 공모양을 좀 아시고 자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이게 행거를 외쳐야 되고 여기가 장반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대로 외두시는 게 좋아요. 원일점, 근일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돌멩이 뭐 막 다 합쳐가지고 해봐야 이게 3이 안 넘어 그 질량이. 비중이. 그런데 지구가 평균 밀도로 보면 5가 넘는다는 소리야. 그건 무슨 소리야? 지구의 지구 질량으로다가 전체를 구해가지고 밀도를 보면 5가 넘는다고요. 5.5가 넘어요. 근데 지표면 근처는 아무리 제일 무거운 거 그 철광석 같은 것이 있다고 쳐도 3이 안 넘는다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중간이 무겁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액이 있고 외액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핵이라 그러는데 얘는 엄청 무거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눌려졌으니까 얘가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 때문에 용융 상태에 있어 액체 상태로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어떻든 간에 지구가 생겼으니까 이 지각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겠지. 그 중에서 무거운 거로 됐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거운 게 뭐냐면 니켈하고 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니페층이라고 그랬지. 니페층.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척도 반경은 6370 이거 외울 수 없잖아. 그냥 6이라고 외고 지표의 평균 밀도가 2.7, 그러니까 3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의 평균이 거진 6이란 말이야. 5.5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중심은 엄청 무겁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원일점하고 근일점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20률이 얘도 어떻게 돼요? 0.0016이면 이거 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도 이거 좀 과장스러워해서 이렇게 외자는 뜻이지. 아까 지구 가 급반경이 크듯이 얘도 이쪽이 조금 크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돌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가 제일 무거운 태양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공전 속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 케플러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기하고 반경하고 뭐 주기 자승하고 이 주기 3승하고 반경 2승하고 비례한다고 이래서 케플러 공식이라고 하잖아. 뭐 그건 몰라도 좋고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얘하고 맞서는 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도는 속도가 여기 도는 때 여기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된다는 소리야. 면적 속도가 같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돼. 여기가 뜨거우니까 빨리 가야 되지, 그치? 안 타면 타잖아.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차니까 천천히 가요. 그래서 면적 속도가 같게 이렇게 원래 도는 거예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 속도가 같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그러니까 빨리 돌고, 천천히 도니까, 이 면적이 같게끔 도니까 여기 천천히 돌아야 돼. 이게 너무 크게 과장되게 그래서 좀 안 맞아. 약간 면적 속도가 같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는. 이거는 지구에만 해당되는 공식이 아니고 다른 천체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몰라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단방극일 때는 좀 빨리 돌고 이 장방극일 때는 좀 천천히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 동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쟀을 때 어떻게 정한 거예요? 원래 이 지구 도는 얘를 갖고 정한 거예요.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치고 그래가지고 나눠서 달이 되고 월이 되고 시간 초가 됐거든요. 근데 지구 도는 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 딴 거를 쓰고 있지. 그래가지고 뭐 윤초도 두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은 지구 도는 속도에다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구 도는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상학에서는 돈다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돈다 그러고 이렇게 도는 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압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지구 도는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 기상학에서는 플러스 방향 회전이다, 저기압성 회전이다 같은 말이야. 고기압성 회전이다, 마이너스 회전 같은 말이야. 뭐를 되면 지구 도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나 물리에서도 아마 요걸 준해서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지. 근데 고대에는 시계가 없을 때니까 뭐 갖고 썼어요? 막대기 지나가지고 이 도는 방향으로 길이 이걸 가지고 시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하고 얘가 도는 게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차고 있는 시계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장 편한 것들이 뭐냐면은 클록와이즈라 그래가지고 시계 도는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거 갖고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용적으로 쓸 땐 얘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계 찼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순전이라 그러고 시계 반대로 도는 걸 반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반대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보세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큰 돌 때 그러니까 도는 방향을 표시할 때 플러스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또는 고기압성이다, 저기압성이다, 또는 하는 방법이 순전이다,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전 반전은 반대다 이걸 생각하십니다. 시계 방향은 반대다. 그렇게 앞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특히 이제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 방향이 반전이느냐 순전이느냐 이걸 따진단 말이야. 이럴 때는 순전 반전. 우리가 익히 있는 걸 가지고서 많이 비유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도는 방향을 볼 때는 원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지구 도는 방향으로 본 거야. 그래서 지구 도는 방향이 플러스, 반대로 도는 건 마이너스. 근데 시계 방향일 때 반대지. 반대로 도는 것을 순전이라고 그러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순전이라고 그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반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서 클록와이즈 안티클인가? 반은 뭐라고? 반전은 클록와이즈, 언클록와이즈인가?
그렇게 반대로 해서 클록와이즈는 맞아 확실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절기가 나왔잖아요. 이 절기가 나오는 예고는 왜 절기가 나온 거냐면 지구가 똑바로 쓰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되고 여기가 봄,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은 저기 낮 시간이 길고 겨울에는 밤 시간이 길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적도지방은 1년 12달 낮과 밤에가 똑같아요. 적도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구가 이거 지우는 게 낫겠다.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면 다음부터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란 말이야.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멀리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서나 이게 똑같이 온다고 보는 거지. 태양이 워낙 크고 멀리 있으니까는 직사광선으로 평행광선으로 오는 거로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중심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낮이 되고 여기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도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24시간 낮이죠. 그리고 이 올라갈수록 여기가 우리나라가 뭐 이쯤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낮길이고 이게 밤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도 지방은 1년 12달 12시간 똑같아요. 올라갈수록 여름철이라면 올라갈수록 낮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가 66.5도가 지나가면은 하루 종일이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은 여름에 백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밤에도 해가 뜨고 뭐 그래서 24시간 해가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지각의 대기권의 높이가 이렇게 여기가 16km, 여기가 13km, 여기가 7 내지 8이라는 는 것이 여름철에는 8km, 겨울철에는 7km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해가 안 되고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24시간이야. 여기서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차니까 공기도 줄어드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적도는 1년 12달 적도 0도, 위도 0도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 북반구에서 여름철을 생각하시면 돼. 거기서 올라갈수록 이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66.5도가 되고 여기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계속 낮이잖아. 하루 종일 낮이지. 그러니까 24시간 낮 없잖아요, 밤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이래서 계절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축이 똑바로 섰으면 계절이 없었지. 근데 지축이 기울어졌으니까 계절이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절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 여기까지 하고 24절기를 또부터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얘기 좀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